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60쪽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우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지난 시간에 뭐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렇지.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자석에 의한 자기장 속에서 요 도선이 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또한 이를 활용한 예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석에는 뭐가 작용하죠? 그렇지.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지. 자기력이라는 인력 또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어떻게 보면 자석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 이 자석과 이 자석이 만나서 자기력이 생기겠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석과 자석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석의 자기장과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의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 힘이 생기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어폰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분해하면요. 자석이 있고요. 코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에는 뭐가 흐를까요? 그렇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자석에도 자기장이 생기고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도 자기장이 생기면서 이 둘 사이에 그렇죠, 자기력, 힘이 생기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61쪽으로 넘어가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1쪽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장치를 먼저 합니다. 전지를 연결하고요. 플러스 극을 이렇게,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그리고 자석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선이 연결되면서 얘는 이번엔 코일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는데요. 일단 우리 전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은 옛날에 그렇죠.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떠할까요? 그렇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전류의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아래쪽 S극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때 변화는 어떤 변화가 흐르냐? 전류가 흐를 때 알루미늄 박은요,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위로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루미늄 박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할 때에는 이 알루미늄 박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에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3번을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말굽 자석의 극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석의 극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는지 우리가 교과서 62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2쪽입니다.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있는 알루미늄 박에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알루미늄 박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왜 움직이죠? 그렇지. 알루미늄 박이 자석 사이에 놓여있는 알루미늄 박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그리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두 가지의 자기장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 속에서, 이거는 자석의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각각의 힘의 방향도 살펴볼 거예요. 자, 힘의 방향을 살펴볼 건데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의 방향을 어떻게 찾냐? 자, 오른손을 펴보겠습니다. 왼손 아니고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폈을 때 이 오른손의 엄지의 방향이 바로 전류. 우리 원래 전류 자기장이었죠. 그 전류 자기장에서 손만 펴주세요. 그럼 얘가 전류, 이 네 손가락은 그대로 자기장. 이 손바닥에 이렇게 미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까요? 내가 힘을 주잖아.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바로 힘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엄지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 네 손가락, 그리고 이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한 번에 동시에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의 방향은 동시에 바뀌게 된다면 힘의 방향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방금 힘의 방향을 살펴봤고요. 힘의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당연히 전류가 세게, 그 도선을 세게 흐를수록 더 힘이 크게 받겠죠. 또 이 자석을 더 큰 자석, 자기장이 더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더 세게 힘이 작용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도선과 자석 간의 도선과 자석이 이루는 각도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 영향을 줄까요? 우리 위에서 방금 어떤 걸 살펴봤냐면 어떤 방향?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선과 자석이 수직을 이루지 않고 0도, 180도 이런 각도를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은 없을 수도 있어요. 0도, 180도라면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는 이렇게 두 가지 말고도 도선과 자석이 이루는 각도 또한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에는 방금 이어폰도 있었고요. 이어폰 비슷한 거. 그렇죠. 이 스피커도 있겠고요. 전동기도 있습니다. 전동기. 우리 스피커를 먼저 읽어보면 스피커는요, 이렇게 자석과 진동판이 부착된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 자기력이 작용하면서 진동판이 떨리고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폰은요, 스피커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여기에 자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먼저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야겠죠.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코일이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옆에 주변의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뭐가 생기나요? 그렇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얇은 막이 진동하게 되는데요. 진동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전동기의 원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석이 옆에, 아주 큰 자석이 옆에 있고요. 코일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의 방향, 이쪽의 전류의 방향을 살펴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을 먼저 볼게요. 전류, 자기장이 지금 N극에서 S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로 작용한,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해볼게요. 지금
전류만 반대 방향이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도 전류 아래로 자기장 아랫방향.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아, 얘는 내려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위로, 얘는 밑으로. 그러면 한쪽이 위로 올라가고 자, 이와 같이 한쪽이 위로 올라가고 한쪽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선풍기, 세탁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등 많은 곳에서 전동기가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 그렇죠.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자, 두 번째,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전류, 자기장, 힘. 전류, 자기장, 힘 찾습니다. 방향 찾기. 힘의 방향 찾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동기의 원리까지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밑에 개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손의 엄지는 무조건 전류, 내 손가락은 그렇지 자기장 그대로예요. 자기장의 방향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과 다른 것은 이 자기장은 자석의 자기장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힘의 방향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전류와 자기장이 방향이 동시에 바뀌면 힘의 방향은 그대로 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말굽자석 그리고 6V의 전지, 스위치, 이런 알루미늄 포일 등을 준비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고정을 시키고요.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도록 하고 말굽자석을 뒀습니다. 자,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알루미늄 포일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될 때에는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굽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고 전류의 방향은 첫 번째 거와 동일합니다. 말굽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였더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는데요.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전동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와 같이 전동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전동기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전류죠. 전류의 방향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전류의 방향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기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이 방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류 자기장이니까 힘은 아랫방향, 여기는 윗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검정색이 힘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은 위로 올라가겠죠. 자, 실제로 이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볼게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인다면 얘를 살짝 내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없어졌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다가 이때 없어집니다. 그때 왜 없어질까요? 자, 이때는 왜 없어질까? 자, 지금 전류의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해요? 네, 이게 수직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동기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력, 우리 자기장과 자기장 사이에는 자기력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의 자기력은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장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